결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집안 문제는 여전히 복잡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다. 시어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계셨다. 처음엔 가까워서 좋다고 생각했다. 아이도 할머니를 자주 볼 수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의 시어머니는 정말 다정한 할머니였다. 아이를 보며 우리 손녀 참 예쁘다라고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에게도 며느리 고생 많다라며 웃으시곤 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우리 엄마 정말 착하시지 않냐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남편이 회사에 가고 나면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집 구석구석을 훑어보시며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집 정리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혼잣말을 하셨다. 아이 앞에서도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맛있냐? 할머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지? 라고 물어보시곤 했다. 딸아이는 처음엔 할머니 말에 대답을 잘 안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엄마는 요리를 잘 못하시는구나. 엄마 옷차림이 좀 이상하지?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아이는 점점 그런 말들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나에게 엄마 할머니가 엄마 싫어하는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서 혼란스러움이 보였다. 할머니는 좋아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엄마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남편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는 요즘 우리 아들이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라고 하시며 나를 째려보셨다. 마치 내가 남편을 힘들게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또 다른 날엔 집에서 아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며 요즘 아이들은 할머니 말도 잘 안 듣더라고 하셨다. 가장 힘든 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남편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오해한 거 아냐? 엄마는 원래 직설적이시긴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니실 거야 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남편 앞에서는 정말 다정한 시어머니의 모습만 보여주셨으니까 남편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도 어쩌면 당연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딸아이와 함께 동네 카페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 걸 발견했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시어머니가 나를 보신 상태였다. 어머 며느리네라고 하시며 손을 흔드셨다. 친구분들 앞에서는 역시나 다정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예쁘죠? 손녀도 할머니 닮아서 이쁘고라고 하시며 웃으셨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며느리가 카페도 자주 다니고 여유롭겠네요 라고 하시는 말에서 은근한 비아냥이 느껴졌다. 친구분들은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나 표정에서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식의 의미가 숨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의 친구 중 한 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 얼마나 바쁜데.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며느리한테 좀 잘해줘야지라고 하셨다. 다른 친구분도 맞장구를 치시며 맞아 며느리 고생이 제일 크다니까라고 하셨다.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것을 봤다. 친구들 앞에서는 계속 웃고 계셨지만 눈빛이 차갑게 변한 걸 놓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아이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먼저 가볼게요 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 카페를 나서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씁쓸한 것 같기도 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나를 두둔해 주신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 눈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 안 해주는 게 보인다는 뜻이었다. 그게 더 서글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아이가 물어봤다. 엄마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말해? 아이도 카페에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할머니는 할머니 나름의 방식이 있으시는 거야 라고 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남편과 통화하시는 걸 옆에서 들으니 내가 카페에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갔다고 하시는 것 같았다. 남편이 나를 보더니 엄마가 오늘 카페에서 너 만났는데 너무 차갑게 굴었다고 하시네라고 했다. 나는 그때 정말 화가 났다. 내가 언제 차갑게 굴었다는 건지 오히려 시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신 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건지. 하지만 이런 말을 해봐야 남편은 또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라고 할 게 뻔했다. 그날부터 나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굳이 찾아뵙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오셔도 필요한 말만 했다. 딸아이 앞에서도 할머니께 인사드려라는 정도의 말만 하고 더 이상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지 않았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별 말씀이 없으셨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남편을 통해 불만을 표현하시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요즘 너무 대바라지고 버릇없다. 예전엔 그래도 살갑게 굴었는데 요즘엔 완전히 남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곤란해했다. 엄마가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잘해드리면 안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럴 마음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며느리가 되려고 5년 동안 노력했는데 이제는 지쳤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은 그런 내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남편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서는 정말 다른 모습만 보여주셨으니까 남편이 진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요즘 시어머니와 마주치면 서로 어색하다. 딸아이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는지 할머니를 만나면 조금 위축되는 것 같다. 그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이다.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좋은 추억이 되어야 하는데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된 것 같아서다.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다. 하지만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화하지는 않는다.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다. 시어머니도 나에게 더 이상 집안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는다. 어쩌면 이게 서로에게 편한 관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끔은 아쉬운 마음도 든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시어머니도 나를 진짜 딸처럼 여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런 관계를 꿈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셨을지도 모른다.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이나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 앞에서까지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즘 나는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한다.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무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지도 않는다. 딸아이에게는 할머니도 나름의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해해보자라고 말해주곤 한다.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좀 더 편해질 날이 올까? 지금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선을 그어놓은 지금의 관계가 나에게는 가장 편하다. 5년 동안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다. 나와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부모님, 친척들까지 모든 관계를 다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며느리에게 정말 큰 숙제인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테지만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기분에 맞춰서만 살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평화다. 남편과 딸아이 그리고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런 범위 내에서 적당한 선을 유지해 나갈 생각이다.